선생님, 큰일 났어요. 수면제를 10년 넘게 먹었더니 병원에서 치매 위험이 높다고 하네요. 도대체 어쩌라는 거예요? 지난달 전국 수면 클리닉에서 들려온 절규입니다. 15년간 매일 밤 수면제를 복용해 오시다가 갑자기 인지기능 저하 판정을 받으신 어르신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요. 평생 문제 없이 살아오셨는데 말이죠. 이것은 절대 남의 일이 아닙니다. 2024년부터 건강검진 기준이 강화되면서 한두 알 정도야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던 분들도 갑자기 위험 판정을 받고 계시거든요. 특히 50대 이상 어르신들이 의사가 처방해 준 거니까 안전하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장기간 복용하면 뇌 기능 저하는 물론이고 기억력 감퇴, 낙상 위험까지 높아집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수면제 없이도 깊고 편안한 잠을 찾을 수 있는 완벽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만 알아두시면 앞으로 수면제 걱정은 절대 없을 겁니다. 잠깐만요. 앞으로 전해드릴 내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수면 클리닉에서 30년 동안 환자분들을 만나온 이정호 원장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이 제 진료실 문을 두드리며 같은 고민을 털어놓으셨습니다. 원장님, 저 이제 수면제 없으면 정말 잠을 못 자요. 어제도 78세 되신 한 어르신께서 오셨습니다. 평소보다 더 구부정한 어깨로 진료실에 들어오시더니 첫마디가 이랬습니다. 원장님, 저 이제 진짜 포기하고 싶어요. 약 먹어도 2시간 자다 깨고 안 먹으면 아예 잠이 안 와요. 이분의 손가락 사이로 작은 약통이 보였습니다. 매일 밤 의지하게 되는 수면제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한 분, 두 분이 아닙니다. 요즘 들어 더욱 늘어나고 있어요. 사실 제가 수면 클리닉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수면제를 복용하는 노인분들이 이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진료실에서 만나는 60대 이상 어르신 10분 중 6분이 수면제를 드시고 계십니다. 더 안타까운 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나이 들면 원래 잠이 안 오는 거 아니야? 혹은 어차피 늙었으니 약에 의지하며 살아야지 뭐. 이런 체념 섞인 말씀들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나이가 들면 반드시 수면제에 의존해야 하는 걸까요? 지난주에 81세 되신 박순덕 어르신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장님, 저 젊었을 때는 베개에 머리만 닿으면 골아떨어졌는데 언제부터인가 밤이 무서워졌어요. 잠이 안 올까봐 걱정부터 되니까요. 바로 이겁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겪고 계신 악순환이에요. 잠이 안 올까봐 걱정하고 그 걱정 때문에 더 잠이 안 오고 결국 약에 손을 뻗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제가 30년 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수면제 없이도 충분히 편안한 잠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다만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법이 필요할 뿐입니다. 실제로 저희 클리닉에서 수면제를 점차 줄여가며 자연스러운 수면을 되찾으신 분들이 수백 명이 넘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잠과 싸우지 않는 법을 익히신 거예요. 73세 되신 김영자 어르신은 처음 오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저는 밤만 되면 전쟁터에 나가는 기분이에요. 잠과 싸워서 이겨야 한다는 생각뿐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떠신지 아시나요? 이제는 밤이 오는 게 기다려져요. 편안하게 누워서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이 됐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이분에게 특별한 약을 처방해 드린 것도 아니고 복잡한 치료를 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몸과 마음이 자연스럽게 잠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드렸을 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젊었을 때는 어땠나요? 하루 종일 몸을 쓰고 저녁이 되면 자연스럽게 피곤해져서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활동량이 줄어들고 낮에 졸음이 오고 밤에는 오히려 또렷해지는 경우가 많아졌죠. 여기에 건강에 대한 걱정, 자식들 걱정, 경제적인 부담 등이 더해지면서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그러면 당연히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이건 나이 때문이 아니라 생활 패턴과 마음 상태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저희 클리닉에 오시는 분들 중에는 원장님, 저 낮에는 졸리다가도 밤만 되면 머리가 맑아져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게 바로 수면 리듬이 깨진 상태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상태가 영원히 지속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접근하면 충분히 개선될 수 있어요. 다만 지금까지 알고 있던 방법들과는 조금 다른 접근이 필요할 뿐입니다. 67세 되신 이말순 어르신께서는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장님, 저는 잠이 안 올 때마다 시계를 보면서 조바심을 냈어요. 벌써 12시, 벌써 1시 이러면서 더 잠이 안 오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잠이 안 올 때 시계를 보면서 벌써 이 시간이네. 내일 또 피곤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그 순간 뇌는 더욱 각성 상태가 됩니다. 하지만 수면제 없이도 편안한 잠을 찾으신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제는 잠이 안 와도 괜찮아요. 누워서 쉬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몸이 회복되더라고요. 이런 마음가짐의 변화가 실제로 더 좋은 잠을 가져다 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그 방법들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수면제에 의존하지 않고도 깊고 편안한 잠을 되찾을 수 있는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효과를 보신 방법들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수면에 대한 오해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정말 많은 어르신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원장님, 나이 들면 원래 잠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제 어머니도 그랬고 아버지도 그랬거든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생각 자체가 숙면을 방해하는 첫 번째 장벽이 되기 때문이에요. 나이가 들면서 수면 패턴이 변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불면증이 당연한 건 아니에요. 79세 되신 최기순 어르신께서 처음 오셨을 때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장님, 저희 집안은 대대로 잠이 없어요. 엄마도 그랬고 할머니도 그랬어요. 유전인가 봐요. 그런데 자세히 이야기를 들어보니 어떻든지 아시나요? 이 어르신의 어머니 세대, 할머니 세대는 지금과 환경이 완전히 달랐다는 거예요. 그때는 전기도 부족했고 텔레비전도 없었고 해가 지면 자연스럽게 잠들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밤늦게까지 텔레비전을 보고 형광등 불빛 아래서 생활하고 스마트폰까지 보게 됩니다. 환경 자체가 완전히 바뀐 거죠. 그러니 예전 어르신들과 지금 어르신들의 수면 패턴을 똑같이 비교할 수는 없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나는 원래 잠이 안 오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내가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이걸 의학 용어로는 학습된 불면이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하면 잠을 못 자는 게 습관이 되어버린 상태예요. 실제로 82세 되신 한 어르신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장님, 저는 침대에 누우면 자동으로 잠이 안 온다는 생각부터 들어요. 그러면 정말로 잠이 안 와요. 바로 이겁니다. 침대가 편안한 휴식 공간이 아니라 잠과 싸워야 하는 전쟁터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몸도 마음도 긴장하게 되고 잠이 올 리가 없죠.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오해가 있습니다. 원장님, 그럼 낮잠을 자면 안 되겠네요? 이렇게 묻는 분들이 많아요. 낮잠을 자면 밤에 잠이 안 온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하지만 이것도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낮잠을 잘못 자면 밤잠에 방해가 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올바르게 자면 오히려 밤잠에 도움이 됩니다. 문제는 어떻게 자느냐예요. 68세 되신 박철수 어르신은 매일 점심 먹고 소파에서 2시간씩 주무셨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밤에 잠이 안 오죠. 하지만 낮잠 시간을 20분으로 줄이고 오후 3시 이전에만 주무시도록 했더니 밤잠이 훨씬 좋아지셨어요. 또 이런 분들도 계세요. 원장님, 저는 운동을 해도 잠이 안 와요. 운동이 도움이 안 되나 봐요. 그런데 자세히 물어보면 저녁 9시, 10시에 운동을 하세요. 이러면 당연히 잠이 안 와요.
운동을 하면 체온이 올라가고 각성 상태가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수면에 대한 잘못된 정보들이 정말 많습니다. 인터넷에서 본 정보, 친구들에게 들은 이야기, 텔레비전에서 본 건강 프로그램까지 너무 많은 정보들이 오히려 혼란을 가져다주는 경우가 많아요. 75세 되신 김순옥 어르신께서는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장님, 저는 잠 잘 오는 음식이라고 해서 바나나도 먹어보고 우유도 마셔보고 온갖 걸 다 해봤는데 소용없더라고요. 음식으로 잠이 온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바나나에 들어있는 성분이 수면에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것만으로 불면증이 해결되지는 않아요. 더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가장 큰 오해 중 하나는 무조건 8시간은 자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원장님, 저는 5시간밖에 못 잤어요. 이러면 안 되죠? 라고 걱정하세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필요한 수면 시간이 줄어드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중요한 건 시간이 아니라 질이에요. 5시간을 자더라도 깊게 잤다면 8시간을 뒤척이면서 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실제로 80세 되신 이효자 어르신께서는 처음에 저는 6시간밖에 못 자요라고 걱정하셨는데 지금은 6시간 자고 일어나면 정말 개운해요라고 말씀하세요. 같은 6시간이지만 질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또 하나 중요한 오해가 있습니다. 잠이 안 오면 계속 누워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에요. 많은 분들이 잠이 안 와도 침대에서 한두 시간씩 뒤척이세요. 그러면 오히려 침대를 잠이 안 오는 곳으로 기억하게 됩니다. 71세 되신 한 어르신께서는 원장님, 저는 밤에 잠이 안 오면 3시간씩 누워서 애를 써요. 그런데 더 잠이 안 와요라고 하셨습니다. 당연합니다. 침대가 편안한 곳이 아니라 스트레스 받는 곳이 되어버린 거거든요. 수면에 대한 이런 오해들이 쌓이고 쌓여서 악순환이 만들어집니다. 잠이 안 올까봐 걱정하고 그 걱정 때문에 더 잠이 안 오고 그러면 또 더 걱정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하지만 다행히도 이런 악순환은 끊을 수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들을 바로잡고 올바른 방법을 익히면 분명히 좋아질 수 있어요. 실제로 저희 클리닉에서 그런 분들을 수없이 봐왔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잠은 억지로 오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오는 것이라는 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잠과 싸우지 말고 잠을 기다리는 마음가짐으로 바꾸는 것부터 시작해야 해요.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수면제 없이도 편안한 잠을 찾을 수 있는지 실제 방법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방법들은 저희 클리닉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이 직접 경험하고 효과를 보신 것들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건 호흡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숨 쉬는 거야 누구나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시는데 잠들기 위한 호흡은 평소와 조금 다릅니다. 73세 되신 조명숙 어르신께서는 처음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원장님, 호흡으로 잠이 온다고요? 그럼 진작 잤겠죠. 하지만 일주일 후에 다시 오셔서는 원장님, 정말 신기해요. 숨만 제대로 쉬어도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라고 하셨습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코로 4박자 동안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세요. 그 다음 7박자 동안 숨을 참으세요. 마지막으로 입으로 8박자 동안 길게 내쉬세요. 이걸 3번에서 5번 정도 반복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박자 맞추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무리하지 마시고 편안한 속도로 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날숨을 들숨보다 길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몸이 이완되면서 잠이 오게 됩니다. 80세 되신 한 어르신께서는 처음에는 박자가 안 맞아서 오히려 답답했는데 며칠 하다 보니 자연스러워지더라고요. 이제는 호흡만 하면 몸이 축 늘어져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는 근육 이완법입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수록 어깨나 목, 허리 등에 긴장이 쌓이기 쉽습니다. 이런 긴장이 있으면 잠들기 어려워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침대에 누우신 다음 발가락부터 시작해서 다리, 배, 가슴, 어깨,
팔, 얼굴 순서로 각 부위에 힘을 주었다가 푸는 걸 반복하세요. 각 부위마다 3초 정도 힘을 주고 그 다음 천천히 힘을 빼시면 됩니다. 특히 얼굴 근육이 중요합니다. 이마에 힘을 주었다가 푸고 눈을 꽉 감았다가 편안히 하고 턱에 힘을 주었다가 푸세요. 많은 분들이 자신도 모르게 얼굴에 힘을 주고 계시거든요. 77세 되신 김정희 어르신께서는 원장님, 저는 턱에 힘이 들어가 있는 줄도 몰랐어요. 힘을 빼니까 얼굴이 확 풀어지면서 편해지더라고요 라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생각 정리법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침대에 누우면 하루 종일 있었던 일들이나 걱정거리들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자식들 걱정, 건강 걱정, 경제적 걱정 등등 말이에요. 이럴 때는 억지로 생각을 지우려 하지 마세요. 대신 베개 옆에 작은 종이와 펜을 두고 떠오르는 생각들을 간단히 적어보세요. 내일 병원 가기, 딸에게 전화하기 이런 식으로요. 적고 나면 이건 내일 생각하자라고 마음속으로 말하고 종이를 접어서 옆에 두세요. 그러면 뇌가 이 문제는 해결됐구나라고 인식하면서 편안해집니다. 82세 되신 박영수 어르신께서는 원장님, 처음에는 이런 게 무슨 소용이 있나 싶었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적고 나면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라고 하셨어요. 네 번째는 눈 운동입니다. 이건 잘 알려지지 않은 방법인데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눈을 감고 눈동자를 좌우로 천천히 움직여 보세요. 마치 꿈을 꿀 때처럼 말이에요. 왜 이런 방법이 효과적이냐면 눈동자 움직임이 뇌의 이완을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꿈을 꿀 때도 눈동자가 빠르게 움직이거든요. 이 움직임을 의도적으로 만들어주면 뇌가 수면 상태로 전환되기 쉬워집니다. 79세 되신 한 어르신께서는 원장님, 눈동자 움직이는 게 이렇게 도움이 될 줄 몰랐어요. 하다 보면 정말 졸려지더라고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섯 번째는 올바른 낮잠 활용법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낮잠을 아예 안 자는 것보다는 올바르게 자는 게 더 좋습니다. 오후 1시에서 3시 사이 20분에서 30분 정도만 주무세요. 완전히 잠들지 않더라도 눈만 감고 계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시간을 지키는 겁니다. 그 이후에는 절대 낮잠을 자지 마세요. 81세 되신 이춘자 어르신께서는 원장님, 낮잠을 짧게 자니까 오히려 밤에 더 잘 자게 되더라고요. 전에는 낮잠을 2시간씩 잤거든요 라고 하셨습니다. 여섯 번째는 저녁 준비 루틴 만들기입니다. 잠들기 한두 시간 전부터는 몸과 마음을 잠잘 준비를 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먼저 조명을 어둡게 하세요. 형광등은 끄고 스탠드 불빛만 사용하세요. 그리고 따뜻한 물로 발을 담그거나 따뜻한 수건으로 목과 어깨를 찜질해 보세요. 몸이 따뜻해지면 자연스럽게 졸음이 옵니다. 텔레비전도 잠들기 1시간 전에는 끄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자극적인 드라마나 뉴스는 피하세요. 대신 조용한 음악을 들으시거나 책을 읽으세요. 75세 되신 김옥순 어르신께서는 원장님, 저는 저녁에 라벤더 향이 나는 수건으로 목을 찜질해요. 그러면 마음이 편해지면서 잠이 솔솔 와요 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이런 방법들을 한두 번 해보고 포기하지 마세요. 새로운 습관이 몸에 배려면 최소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는 걸립니다. 처음에는 효과가 없는 것 같아도 꾸준히 해보세요. 83세 되신 한 어르신께서는 원장님, 처음 사흘은 별로 달라진 게 없었는데 일주일 넘어가니까 확실히 잠이 잘 오더라고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방법들을 실제로 적용해서 변화를 경험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오늘부터 어떻게 시작하실 수 있는지도 함께 말씀드리려고 해요. 74세 되신 윤봉순 어르신께서는 제가 처음 만났을 때 정말 지쳐 보이셨습니다. 원장님, 저는 이제 정말 포기하고 싶어요. 수면제를 먹어도 2~3시간 자고 깨고 안 먹으면 아예 잠을 못 자고 이게 사는 건가 싶어요. 이분께서 가장 힘들어하신 건 밤에 잠이 안 올 때의 그 막막함이었습니다. 시계 소리만 들리고 옆에서 남편은 코를 골고
저 혼자만 깨어 있으니까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 같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떠신지 아시나요? 한 달 만에 수면제를 절반으로 줄이셨고 2달 후에는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처음에는 호흡법부터 시작하셨어요. 원장님, 처음에는 4박자, 7박자 이런 게 어려웠어요. 그런데 매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러워지더라고요. 이제는 숨만 깊게 쉬어도 마음이 편해져요. 그 다음에는 근육 이완을 배우셨습니다. 원장님, 저는 몰랐는데 제가 늘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었더라고요. 의식적으로 힘을 빼니까 몸이 확 풀어지면서 편해졌어요. 가장 큰 변화는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전에는 잠이 안 오면 또 오늘도 못 자겠구나 이런 생각부터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잠이 안 와도 괜찮아. 누워서 쉬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잠이 잘 와요. 80세 대신 김철호 어르신의 경우는 조금 달랐습니다. 이분은 낮잠 때문에 고생하셨어요. 원장님, 저는 점심 먹고 소파에서 3시간씩 잤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밤에 잠이 안 오죠. 낮잠 시간을 20분으로 줄이고 오후 3시 이후에는 절대 자지 않도록 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어 하셨어요. 원장님, 졸린데 참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하지만 일주일 후부터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밤에 잠이 오더라고요. 진짜 신기했어요. 낮잠을 적게 자니까 밤에 더 피곤해서 자연스럽게 잠이 왔어요. 지금은 낮잠 20분, 밤잠 6시간으로 완전히 정착하셨습니다. 원장님, 이제는 낮잠도 알람 없이 정확히 20분만 자고 일어나요. 몸이 알아서 깨워주더라고요. 85세 되신 이순희 어르신께서는 걱정이 많으셔서 잠을 못 주무셨어요. 원장님, 저는 침대에 누우면 온갖 걱정이 다 떠올라요. 자식들 걱정, 건강 걱정, 돈 걱정까지. 베개 옆에 종이와 펜을 두고 생각 정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어요. 원장님, 종이에 적는다고 걱정이 없어져요? 하지만 해보시니까 효과가 있으셨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적고 나니까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이건 내일 생각하자 이렇게 되니까 머릿속이 깨끗해져요. 지금은 매일 밤 이 방법을 사용하고 계세요. 원장님, 이제는 적을 게 별로 없어요. 걱정하는 습관 자체가 줄어들었거든요. 중요한 건 이런 변화들이 하루아침에 일어난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모든 분들이 최소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는 꾸준히 노력하셨어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처음에는 원장님, 이런 걸로 정말 나아질까요? 라고 의심하시던 분들이 한 달 후에는 원장님, 정말 감사해요. 다시 잠을 잘 수 있게 됐어요. 라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께서는 오늘부터 어떻게 시작하시면 될까요? 한꺼번에 모든 걸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오히려 부담스럽고 포기하기 쉬워요. 첫 번째 주에는 호흡법만 연습해 보세요. 잠들기 전에 4박자 들숨, 7박자 참기, 8박자 날숨을 3번에서 5번 반복해 보세요. 처음에는 박자가 안 맞아도 괜찮아요. 편안한 속도로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주에는 근육 이완을 추가해 보세요. 호흡을 마친 다음 발가락부터 얼굴까지 각 부위에 힘을 주었다가 빼는 걸 반복해 보세요. 특히 어깨와 턱 부분을 신경 써서 풀어주세요. 세 번째 주부터는 생각정리법을 사용해 보세요. 베개 옆에 작은 메모지를 두고 떠오르는 걱정이나 할 일들을 간단히 적어 보세요. 그리고 내일 생각하자라고 마음속으로 말해 보세요. 낮잠도 점차 조절해 보세요. 지금 2-3시간 주무신다면 1시간으로 줄이고 1시간 주무신다면 30분으로 줄여보세요. 그리고 오후 3시 이후에는 절대 주무시지 마세요. 저녁 시간에는 조명을 어둡게 하고 따뜻한 물로 발을 담그거나 목과 어깨를 찜질해 보세요. 텔레비전도 잠들기 1시간 전에는 끄세요. 가장 중요한 건 조급해하지 마시는 겁니다. 수십 년 동안 굳어진 습관을 바꾸는 건 시간이 걸려요. 하지만 꾸준히 하시면 분명히 변화가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 주세요. 잠은 전쟁이 아닙니다. 이겨야 할 대상이 아니에요.
잠은 자연스럽게 오는 선물입니다. 억지로 가져오려 하지 말고 편안한 마음으로 기다려 주세요. 오늘 밤부터 한 가지씩 천천히 시작해 보세요. 호흡을 깊게 하고 몸의 긴장을 풀고 마음의 걱정을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잠은 조용히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을 찾아올 겁니다. 수면제 없이도 편안한 밤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좋은 꿈 꾸세요.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소중한 건강 정보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따뜻한 지혜로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